청년 정치인들의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시작합니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오늘은 두 분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일단 질문을 드릴게요. 네. 최지은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민통합정부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 송영길 대표가 오늘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개헌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를 향해서 어떤 걸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는 거죠? 저희가 사실 정치개혁한다라고 해서 그 후보의 측근이라는 분들이 아무런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또 송영길 대표부터 앞으로 나는 불출마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상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예. 이런 일들이 이어졌지만, 저희가 국회의원 3선 연임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었는데, 예. 야당에서는 선거 때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이 얘기를 하다가도 막상 결정을 하고 할 때가 되니까 반응도 없고 이러면서 정치 개혁안이 사실 조금 많이 들어갔죠. 예. 근데 이제 다시 민주당에서 우리가 정말 다당제 연합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개헌을 제안을 했는데요. 예. 여기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단임제인데 네.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을 하겠다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또 지난번에 우리가 위성정당 했다가 굉장히 꼼수다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았고, 사실 예. 비판 받아야 마땅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위성정당을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는 그 방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네. 또 당시 위성정당 얘기가 나왔을 때가 우리가 다양성이라든지 그 대표성이 우리 정치에 좀 부족하다. 그런 문제의식과 또 네. 그 거대 양당이 아닌 제3당의 경우에는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포함된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해결 방안으로 예. 다당제 연합 정치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대통합, 우리 정말 통합 정부도 만들고, 또 이번 당장 지방선거부터 네. 그동안은 이렇게 선거구별로 보통 여당에 한 명, 야당에 한 명 이렇게 구의원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지금 이거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제3당도 어느 정도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선거구를 개편하는 방법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안철수 후보라든지 심상정 후보라든지 조금 작은 규모의 정당의 분들이 보면 또 좋아할 만하기도 해서, 네. 또 이거를 그럼 야권 반윤 연대가 아니냐, 아니면 이 여권에서 안철수 후보나 다른 후보들과 연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그런 것도 부수 효과지만 네. 가장 큰 그 주 효과는 네.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의 개혁에 필요하고, 그것을 지금 민주당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거론하신 후보들의 경우에는 진정성 있으면 그걸 하면 되지 뭘 제안하는 거냐. 애초에 우리는 그걸 쭉 주장을 해왔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좀 시큰둥한 분위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수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후보들은? 저는 안철수 후보는 지금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야당하고는. 네. 그럼 여당과 단일화를 하시든 아니면은 같은 정책에 대해서, 네. 공통된 정책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시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깃발을 들었지만, 네.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찬성하면은 네. 같이 정책 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대통령 후보들이 다 비슷한 정책 있으면은 네. 선거랑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받고 빨리 추진하면 좋은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너무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좀 같이 협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예. 사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이거는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김재섭 전 비대위원한테는 오늘 또 있었던 일 중에 권영세 본부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사감을 뒤로 하고 좀 이렇게 정권 교체가 먼저 아니냐, 그런 대의에 따라 이렇게 공개 경고를 했는데, 이게 어제 폭로전이 오가고 이러면서 또 이준석 리스크가 이제 커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사실 보면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안철수 대표랑 가장 많이 접점이 있었던, 그러니까 뭔가 좀 부딪혔던 일이 많은 사람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거든요. 예. 보면 이제 노원병에서 이제 선거에서 또 싸웠던 적이 있었고, 예. 그 후에 이제 바른미래당, 이제 국민의당이랑 당시 이제 바른정당이 합치면서 그 안에 또 갈등이 있었고, 예.
이후에 국민의힘이 온 이후에도 오세훈 시장이랑 단일화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예. 그 이후에 이제 합당이 결렬되는 과정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안철수 후보를 가장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 사실 이준석 대표거든요. 예. 네, 그런 입장에서 이게 이제 만약에 단일화를 할 때 합당을 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고려하다 보니까 예. 약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게 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예를 들면 정치 전략적으로도 조금 공격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예. 제 생각에는 지금 계속 이렇게 이준석 대표 뭐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리스크라고 불리는 것이 네. 대부분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비슷하게 접점으로 같이 갔잖아요. 윤석열 후보랑 이재명 후보랑 예. 지지율이 굉장히 나중에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하다 보니까 네. 지지율이 상당 부분 비슷해지는 경향들이 보고 그럼 저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요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근데 예. 그 불안할 때는 사실 변수들을 계속 없애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이 좀 거칠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국민의힘의 이제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 네. 우려들을 권영세 의원이 직접 네. 이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그 우려를 표시를 한 것이고 네. 그것을 어떤 리스크나 이렇게 보기에는 네.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송영길 대표는 뭐 좋은 제안을 했는데 다당제 연합정치라든가 네. 오늘 상황만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은 대표의 리스크를 걱정하는 뭐 이런 국면인 거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아지는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를 향한 적극적 구애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어제나 그제 나왔던 여론조사들을 보면 굉장히 근접한 수치들이 나오지만 네. 한 일주일 정도만 해도 사실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한 군데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그 윤석열 후보가 꽤 오차범위 바깥으로 벗어나는 것들도 있고 지지율 상당 부분 리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예. 플러스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가 계속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향한 악재, 뭐 부배우자에 대한 악재, 뭐 그다음 경기도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악재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재명 후보랑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정치적 상상력이 분명히 필요한 단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악재들을 극복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대장동 리스크,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도 이재명 게이트다라는 식으로 지금 양 정당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대장동을 계속 발목까지 잡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 안철수 후보까지 우리가 같이 가게 되면 네. 지금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좀 벗어날 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조금 적극적인 모상들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은 네. 사실 그게 이제 뭐 화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뭐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오히려 이제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를 계속 이야기를 했고 네. 국민의힘과 비슷한 입장들 계속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이랑 힘을 합칠 가능성이 높지 민주당이랑 뭔가 이렇게 연결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최지은 대변인님은 지금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사이에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단일화라는 것이 네. 양측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 처음부터 좀 의문이었어요. 안철수 후보하고 뭐, 윤석열 후보하고 예, 뭐 같이 같은 정책을 추구를 한다든지, 예. 뭐 같은 노선이라든지 같은 뭐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단일화지. 네. 뭐 이분들은 그냥 묻지마식 정권 교체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무조건 합치겠다 그러는데 네. 뭐 그 이유가 뭔지, 그럼 정권 교체 이후에 누가 뭘 어떻게 어떤 세상을 가질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공통 분모가 전혀 없는데 네. 단일화를 그렇게 정치 유불리로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단일화는 사실은 좀 처음부터 이게 예. 거의 뭐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고, 네. 또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단일화 철회를 하신 것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정치하는 그 의미가 예. 제3지대 아닙니까? 우리 거대 양당 말고 제3지대, 중간지대를 만들겠다가 정치하는 목적인데 네. 이분이 단일화를 하면은 그 정치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떨어지면서도 부산에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지역주의 타파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선보다 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안철수라는 분은 우리 정치에서 제3지대라는 아주 큰 획을 이미 긋고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단일화를 해버린 그게 없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저쪽과 단일화는 아닌 것 같고 네. 물론 우리도 안철수 후보 같은 분과 정책 연대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중간 지대 다른 당을 위해서도 이렇게 개헌까지 하겠다 네. 연합 정치하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공통 분모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뭐 과학기술 강국,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뭐 과학과 뭐 과학부총리제 설립해서 뭐 이렇게 과학을 아주 중요시하겠다. 네네. 이런 것들에 공통 분모가 있으면 협력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단일화 공방은 네. 뭐 누가 어떻게 했고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했고 이런 잘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대체 뭐 어떤 공통점이 있는 당들이었는데 단일화를 네. 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치와 철학 얘기에서 좀 공통분모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요즘에 윤석열 후보가 유세 현장에 가면은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은데 이제 거의 색깔론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집권 세력이 뭐 철진한 좌파 혁명 이론에 기대서 뭐 여러 가지로 북한만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반헌법적인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쭉 했는데, 이런 색깔론을 꺼내드는 것 자체가 어떤 보수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좀 새로워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태한 모습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단일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생각도 드는데 김재섭 전 비대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지금 뭐 그렇게 좋은 발언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단일화랑 연결시키는 것은 제 생각에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안철수 후보랑 윤석열 후보 간의 어떤 뭐 대화가 어떻게 오갈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메시지나 이런 측면은 그렇게 이제 단일화 국면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아까 이제 최지은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네. 그 뭐 예를 들면 철학을 공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와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를 그간 했던 걸 쭉 나열해서 한번 제대로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정권 교체에 대한 대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뭐 지금 뭐 공통된 게 있어야지 단일화를 하지라고 이야기하면 공통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 이재명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뭔가 네. 연대한 모양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끊임없이 정권 교체를 이야기했고 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비판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발언과 관련돼서 한마디를 더 드리자 그러면, 네네.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뭐 색깔론처럼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네. 지금 어차피 우리가 중도를 잡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네. 발언들이 예를 들면 중도층의 마음을 흔들긴 좀 어렵다고 보이는데,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호남이 잘 되는 것이 영남이 잘 되는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또 뭐 영남에 가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번 선거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지만 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많이 그 어떤 영호남 간의 지역 구도를 깨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가가지고 뭐 수도권에서 너무 뭐를 많이 하니까 네. 충청도가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지역을 오히려 조정하고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발언 수위 자체가 색깔론처럼 비춰지는 것은 좀 우려가 되지만은 네. 오히려 그 밖에 다른 메시지들도 우리가 잘 찾아보게 되면 네. 영호남 화합이라든지 아니면 대국민 통합이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다. 뭐 이런 거죠. 이 관련해서 그러면 주제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많이 얘기한 것 같으니까. 지난 월요일에 코로나 추경이 통과됐고 이제 자영업자들에게 이제 지원금 3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지금 이 추경이 통과된 거 만족스러운 성과입니까? 최지은 대변인님, 네, 질문. 네, 답변해 주세요. 만족스럽지 않죠. 더 빨리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네.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이걸 뭐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이 긴급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지금의 300만 원은 돈이고 뭐 당선되면 1000만 원은 휴지다 이렇게도 얘기하신 분이 있으신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나중에 추가로 더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드리겠다 동의한다 그랬더니 네. 야당에서 뭐 50조, 100조 이랬는데 네. 우리가 지금 당장 이 16조 플러스 알파 16조 9천억 정도의 네. 추경을 할 때
12시간 기다려도 야당이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음. 김은혜 대변인인가요? 그분은 뭐 시간이 많다. 뭐 네. 왜 지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은 확진자가 10만 명도 훨씬 넘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네. 그동안 많은 헌신을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나 뭐 여러분들에게 많은 헌신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지금 그 K 방역이 성공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금을 더 걷고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빨리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당장은 300만 원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네. 추경 50조까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장 그날부터 방역을 12시까지 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 소상공인 대책만큼은 저희가 확실하게 할 것을 말씀드리고 또 오늘 소상공인을 비롯한 여러분들 10만 명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힘들지만 네. 그래도 뭐 경기도에서 지역화폐 한 거나 뭐 경기도에서 일했던 거 보니까 네.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제일 낫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재섭 전 비대위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김재섭 리스크도 있나 봐요.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발언을 하신 게 논란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추경안에 대해서 이번에 처리된 거에 대해서 좀 견해를 주시면서 이 발언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제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일부 지지자분들이 사실 제 말을 왜곡해가지고 유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정확한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영업자가 앞으로 힘드니까 추경하지 말자, 네. 돈 줄 필요 없다. 이 메시지는 네. 완전히 사실은 앞뒤말을 다 자른 이야기고요. 제가 네. 정확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였냐면 네. 영업 제한이 지금처럼 존치되는 한 네. 우리가 12월 달에도 영업 제한이 이렇게 강하게 있었고 네. 그다음에 지난 1월, 2월 계속 영업 제한이 9시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렇게 영업 제한이 있는 한 지금 앞으로 그전에도 우리가 자영업자가 계속 힘들었고 네. 지금도 힘든 상태고 영업 네. 제한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 당연히 나중에도 힘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원금도 좋다 이겁니다. 지원금도 좋지만 네네. 방역 방침을 계속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를 옥죄는 방식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역 지침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네. 자영업자들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저는 분명히 드렸었어요. 네. 네,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본 예산을 확정할 때 얼마든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넉넉하게 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는 사실 민주당이 손 놓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에서도 사실 최지은 대변인 추경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도 적용 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저희야말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손실보상에는 반드시 소급 적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재차 3차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에도 결국 소급 적용에 반영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제 말은 앞뒤가 다 잘린 말로서 이제 유포가 됐다. 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네.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금 자영업자 관련돼서 더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300만 원 말씀하셨지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더 손해를 많이 보신 분들에게는 더 많이 주자는 게 추경하기 전부터 우리가 저희 계속 말씀드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역시도 애초에 자영업자들이 항상 피해보고 영업 제한 걸리고 영업 정지받고 이랬을 때도 네. 국민의힘이 계속 손실보상해야 된다고 철야농성하면서 저희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도 꼭 저희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김재섭 전 비대위원의 진심이 전해졌을까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뭐 전해졌길 바랍니다. 네. 이게 뭐 손실보상이라든가 이것들은 사실 또 추가로 이제 입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여야가 합의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후에 좀 보기로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청년 희망적금 이 문제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이 청년 희망적금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좀 신청자를 다 받아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게 관철이 된 상황인데 또 청년 기본적금 공약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최지은 대변인. 네. 네. 지금 청년 희망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자율이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셔가지고 네. 은행 사이트가 거의 폭주됐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청년들이 원하는 청년들이 자격만 되면 다 할 수 있게 하자. 네네.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제안을 하셨고 또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원하는 사람들은 다 해주도록 하자라고 하셔가지고 바로 받으셔서 네. 이 적금을 좀 많은 분들이 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청년 기본 주택 적금을 말씀하셨나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에 대한 네.
그런 공약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뭐 지금 이 청년 기본 적금도 마찬가지고, 네. 또 이런 게 이제 패키지로 나와 있는 청년 기본 적금 같은 경우에 5년간 5천만 원 정도의 네네. 자산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청년이면 누구나 뭐 네. 소득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보편적으로 네네. 청년 기본적금에 가입해서 5년 5천만 원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제 10% 정도의 우대금리, 뭐 장려금 이런 걸 지원하는 건데, 네. 이거 외에도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네네. 굉장히 많은 주택담보대출, 네. 그리고 또 청년 기본소득, 네. 이런 것들을 다 패키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청년들의 네. 정책만큼은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의 업그레이드 판이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윤석열 후보도 지금 7년 만기 1억 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다 이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 이제 핵심은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이야기하신 어떤 희망 적금과는 조금 다른 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차등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그 이재명 후보의 희망 적금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뭐 어떤 재산이나 어떤 소득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적용을 시키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거는 네. 오히려 자산의 역진적 재분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좀 많이 지원하고 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적게 지원해서 네. 어느 정도의 공평성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큰 취지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 우리가 재형저축이라는 게 반드시 이제 청년들한테 특히 더 필요한데, 네. 우리가 뭐 금리도 너무 오르고 부동산도 너무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네네. 뭔가를 하기가 어렵고, 그렇죠. 적금을 들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네.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두 후보 다 이제 목돈을 청년들에게 만들어주는 걸로 공정한 기회의 어떤 그런 주는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 말씀 주셨고요. 오늘은 할 말 더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이었습니다.